96%입니다. 60발을 쏘았고 58발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가득 메운 밤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리고 한국의 천국-II가 동시에 가동되었습니다. 세 나라의 방공 미사일이 같은 하늘에서 같은 적을 상대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천국-II 명중률 96%. 국방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같은 하늘입니다. 같은 전장입니다. 같은 적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저는 데이비드 컬렌, 미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평가국에서 22년간 동맹국 무기체계 획득 자문을 맡아온 전략분석관입니다. 미 육군에서 패트리어트 포대장으로 복무했고 이후 R&D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방공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의 방공 미사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에 미국산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방공 미사일의 소비자이지 생산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UAE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든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천국-II 2개 포대가 60여 발을 발사해 96%의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22년간 분석해온 어떤 방공체계도 실전에서 이 수치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50년간 방산 변방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미사일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중동 세계국이 한꺼번에 12조 원어치를 사갔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LIGNX1.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국의 유도무기 전문 기업입니다. 미사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밀 유도무기, 방공체계, 감시정찰 장비, 무인체계. 하늘에서 날아오는 것을 맞추는 기술, 바다 위를 달리는 적함을 타격하는 기술,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기술.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이 회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6년 금성정밀까지 닿습니다. 지금의 LG그룹에서 출발한 방산 부문입니다. 처음에는 미국 나이키 미사일의 정비를 맡았습니다. 미국이 만든 미사일을 한국이 고치는 일. 기술의 주인이 아니라 기술의 수리공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핵심 기술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비 매뉴얼만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계했는지는 더더욱 비밀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미사일을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나갔습니다. 도면 없이 부품을 역분석하고 시험용 장비를 직접 만들고 실패의 원인을 수천 번 추적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남의 미사일을 고치지 않겠다. 우리 미사일을 만들겠다. 그때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미국, 러시아, 유럽, 이스라엘. 이들이 방공 미사일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S-300, 아스터, 아이언돔. 수십 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들입니다. 한국이 방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신규 진입자가 성공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천궁. 하늘의 활이라는 뜻입니다. 2006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쉽게 말해서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을 중간 높이에서 요격하는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미사일이 왜 특별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천국-II는 단순한 대공 미사일이 아닙니다.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기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음속의 수배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잡습니다. 이것이 왜 어려운지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초속 2km로 날아오는 물체를 요격한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4분 만에 도달하는 속도의 물체를 공중에서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반대편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과 같은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천국-II에는 핵심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능동형 탐색기입니다. 대부분의 방공 미사일은 지상 레이더의 유도를 받습니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동안 지상에서 계속 목표물의 위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천국-II는 다릅니다. 미사일 자체에 소형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사된 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파이어 앤드 포겟이라고 합니다. 한 발 쏘고 바로 다음 목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적이 동시에 들어와도 순차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UAE 실전에서 60발을 연속 발사하며 96%의 명중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바로 이 능동형 탐색기 기술이 있습니다. 지상 레이더가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미사일 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미사일이 스스로 목표를 추적하면 동시 교전 능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란이 쏟아부은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의 물량 앞에서 이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는 차이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PAC-3도 물론 뛰어난 무기입니다. 걸프전 이후 수십 년간 업그레이드 되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 것도 패트리어트입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 한 세트의 가격은 약 1조 원이 넘습니다. 요격 미사일 한 발도 수십억 원입니다. 천국-II는 이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포대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 중동 국가들이 천국-II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이제 수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2022년 UAE와 천국-II 수출 계약 약 4조 원. 10개 포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천국-II 수출 계약 약 4조 원. 이라크 또 천국-II 수출 계약 약 3.7조 원. 중동 3개국 합산 약 12조 원. 단일 무기체계 하나로 12조 원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12조 원이면 한국 전체 국방 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미사일 하나의 수출 계약이 국가 국방비의 20%와 맞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토 면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반도의 10배입니다. 현재 계약된 8개에서 10개 포대로는 전역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추가 발주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LIG넥스원의 2025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 4조 3,069억 원. 전년 대비 31.5% 증가. 영업이익 3,229억 원. 전년 대비 44.5% 증가. 수주잔고 26조 2,300억 원. 전년 대비 31% 증가. 이중 수출이 14조 원, 내수가 12조 원입니다. 수출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수출 비중의 변화가 더 놀랍습니다. 2025년 21%, 2026년 전망 32%, 2028년 전망 52%.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출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유도무기 기업이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은 5,010억 원. 2027년에는 6,440억 원까지 점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천국-II의 실전 투입 이야기를 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2026년 3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보복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자폭드론이 UAE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란은 저가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대거 동원했습니다. 목표물 하나를 맞추기 위해 수십 발을 동시에 쏘는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UAE는 3가지 방공 체계를 동시에 가동했습니다. 미국에서 산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에로우, 그리고 한국에서 산 천국-II. 세 나라의 방공 미사일이 같은 하늘에서 같은 적을 상대한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다국적 방공 합동작전이었습니다. 천국-II 2개 포대가 발사한 60여 발 중 96%가 목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수치가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무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왜 방산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무기의 가치는 시험장이 아니라 전장에서 증명됩니다. 시험 발사 100발 성공보다 실전 한 발 성공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카탈로그 사양도 어떤 시험 성적도 실전 한 번의 결과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천국-II는 실전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전장에서 이미 파급 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UAE는 아직 인도되지 않은 나머지 8개 포대의 조기 납품을 요청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요격 미사일 재고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소모성 탄약 추가 발주도 뒤따를 것입니다. 미사일은 한 번 쓰면 사라집니다. 재고 보충은 끊임없는 수요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96%를 기록한 방공 미사일이 있다는 소식에 구매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LIG넥스원의 무기는 천공-II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진짜 무서움은 무기 포트폴리오의 깊이입니다. 비공, 유도로켓입니다. 이 무기가 미국 해군의 구매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미 해병대 FCT 프로그램에서 19개 후보 중 1순위로 선정되었고 최종 시험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을 수입하는 시대입니다. 50년 전 미국 미사일을 수리하던 나라가 미국군의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역전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느껴지십니까? L-SAM 장거리 고고도 방공 미사일입니다. 천공-II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는 위협을 요격합니다. 대기권 밖 탄도미사일까지 잡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2025년 아부다비 IDEX 방산 전시회에서 UAE 대통령이 L-SAM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공-II로 중거리를 막고 L-SAM으로 장거리를 막는다. 한국형 다층 방공망의 완성입니다. 이 조합을 통째로 수출한다면 계약 규모는 지금의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차세대 천공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M-SAM 블록-III 2030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 천공-II의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차세대 모델입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진출도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LIG넥스원은 독일 미넨에 유럽 대표 사무소를 개소했습니다. 회사 설립 이후 21년 만에 유럽 거점을 마련한 것입니다. 에어버스 DS 독일 대표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천공 시리즈부터 L-SAM까지 한국형 통합 방공 체계를 유럽에서 함께 연구하고 수출하겠다는 협력입니다. 프랑스 에어버스와도 협력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핀란드 국방부 차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유럽이 한국의 방공 기술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럽일까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자국 방공망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수십 년간 방공 투자를 소홀히 한 대가입니다. 독일은 자국 영공을 방어할 패트리어트 포대가 고작 몇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까지 앞다투어 방공체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패트리어트는 비싸고 주문해도 인도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방산 생산 라인마저 풀가동 중입니다. 성능이 검증되고 가격이 합리적인 대안이 절실합니다. 한국의 천공-II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96%라는 성적표까지 갖추었으니 이보다 강력한 자기소개서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의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LIG넥스원에는 약 5,5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이 40% 이상입니다. 미사일 한 발에는 탐색기, 추진체, 탄두, 관성 항법장치, 데이터 링크, 발사대, 사격 통제 장치가 모두 들어갑니다. 수십만 개의 부품이 오차 없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빗나가면 미사일은 빗나갑니다. 시험 발사 한 번에 수십억 원이 날아갑니다. 실패의 대가가 그만큼 큽니다.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설계를 수정하고 부품을 다시 깎고 다시 조립하고 다시 쏩니다.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새벽에 조립 라인을 점검합니다. 탐색기의 안테나 정렬 오차가 0.01도만 어긋나도 요격에 실패합니다. 추진체의 연소 패턴이 미세하게 달라져도 궤적이 틀어집니다. 그 정밀함을 수십 년간 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UAE에 직원 40명을 파견했다는 사실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무기를 팔고 끝이 아닙니다. 현지 군인들을 교육하고 체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기술자를 보냅니다. 그 책임감이 천공-II의 96%를 만든 진짜 배경입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유동적입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은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공-II의 양산 능력을 빠르게 확대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한국군 배치 물량과 수출 물량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들입니다. 하지만 실전 96%라는 숫자 앞에서 이 모든 논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전장에서 판매됩니다. 천국-II는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실전 성적표. 저는 22년간 동맹국 무기 체계를 평가해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더 이상 신흥국의 틈새 산업이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LIG넥스원이 있습니다. 1976년 미국 미사일을 수리하던 작은 정비 회사가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술을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배웠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6%의 정확도로 격추하고 있습니다. 12조 원의 수출 계약, 26조 원의 수주 잔고, 에어버스와의 유럽 협력, 미국 해군의 구매 검토. 이것이 한국 방산 50년의 결과입니다. 기술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편을 들어줍니다. 하늘의 활, 천궁. 그 이름이 이제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천국-II가 글로벌 방공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